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하나뿐인 고등학생 아들이 경계선 지능입니다. 초등학생 때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알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일까요? 아이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며칠 전 제가 정말 많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아이는 자기 끼니부터 걱정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이고 거의 매일 아들의 무심함과 냉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굵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아이 키우는 내내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지능이 낮은 건 차라리 얼마든지 품겠는데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저렇게나 무심하고 차가우니 정말 마음 둘 데 없고 속이 상하네요. 차라리 이런 성격도 발달장애인의 특징이라면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이제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스펙트럼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똑같은 뭐 지적 자폐는 크게 뭔가 다를 수 있겠지만 특성적으로 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자폐 안에서도 진짜 케바케거든요. 뭐 자폐는 뭐 타인한테 관심이 일절 없다더라. 한데 저희 딸은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발달장애인의 특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부모님한테만 그러는 건지 아닌 거지. 아닌 네, 거지. 나는 원래 발달장애인의 다른 특징입니다. 친구들- 땅땅땅 해드리고 싶어요. 발달장애인의 특징입니다. 땅땅땅.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말하고 한마디로 못돼 먹어서 인정이 없어서 자기밖에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 친구가 그 부분이 장애인 거예요. 장애. 네, 장애. 그러니까 그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능이 고루 발달하면 좋은데 그 경계성 지능도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 장애 쪽에인지 속하는. 아니면 약간 자폐 성향이 좀 더 있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그 지적 장애들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사회성 좋고 막 나누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 장애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하여튼 유형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게 장애인 거예요. 이 친구는 저게 저 장애, 부분이. 저 부분이 장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프면 엄마도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엄마도 시장하시겠네? 까지를 생각하는 영역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폐 친구들을 보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얘 이거 되게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편협한 뇌발달.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쫙 있는데 한쪽 영역은 얘가 해가 다르게 발달해요. 점점 높아져. 근데 어떤 영역은 그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나름 신경을 써줬는데도 거의 발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만 그랬나? 저는 예전에 어떤 과목이 있으면 제가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좀 부족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워낙 잘 나오니까 좀 부족한 과목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내가 잘 못하니까 하기가 싫고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 손이 안 가. 잘하는 걸 자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이 되게 높은데 이거 별로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뭐 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은 아예 뇌발달 자체가 어느 쪽은 굉장히 좋은데 어느 쪽은 아닌 거예요. 그게 편차가 크니까 장애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남편하고 저를 봐도 잘하는 영역이 되게 달라요. 서로 다르죠. 저희 남편은 공간지각 능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내비를 보고 가면 몇백 미터 앞에서 우회전이냐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이냐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속에는 이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지만 이건 왼쪽으로 가려고가 아니라 램프를 타고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가 우리 남편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서쪽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난 서쪽인지 동쪽인지 몰라. 나는 가다가 우회전인지 가다가 좌회전인지 밖에 몰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 그러니까 램프를 타고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서쪽으로 몰라. 나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는 영역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 비장애인들도 그게 다른 것처럼 얘도 잘하는 게 있고 아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감 능력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경우는 엄마가 옆에서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났는데도 얘는 먼 산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얘가 엄마를 안 좋아해서 뭐 인정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못 하는 거. 이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서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그게 특성의 하나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특성 맞다고 받아들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서운해하시지 말라고. 근데 약간 이제 어머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아들을 키워낸 내가 아프다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키워온 나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서운함이 좀 강하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누울 때 보고 이제 다리 뻗자고 제가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공감받고 싶은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상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친구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뭐 내 가족이 다른 가족이 됐던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감 능력이 이제 발달이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타인을 공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인식이 된 다음에 타인 인식도 되고 타인을 신경 쓰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건 지금 자기 인식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 아직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쟤 진짜 못된 거 봐. 못됐다 진짜 쟤.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니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라는 저의 그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애가 내가 사랑을 안 줘서 얘가 이 상에 오던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장애를 지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때 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쟤는 쟤구나. 쟤 특성은 그렇구나. 얘가 타인을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평생 안 될 수도 있겠구나를 제가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거나 미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근데 이제 이분은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중증에 들어가고 이분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뭐 좀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멀쩡해 보이는데 그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그게 승아 씨 말이 맞아. 그게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도 뭐 먹다가 내가 이렇게 가잖아 손을 그러면 손을 떤다? 싫어서 뺏기기 싫어서 자기 거 그러니까 막 손을 우리 떠 딸이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 지집에 못 돼가지고 막 이러거든. 근데 막 이래.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내가 지연이가 나를 봤을 때 엄마라고 떠올렸을 때 내가 지연이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일까? 지연이가 엄마를 볼 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잖아. 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교감을 그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본인이 필요로 했든 그러니까 그 장애적인 특성 때문에 본인이 필요로 했든 어찌 됐든 지금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감이 있고 그런 거를 나는 너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뭔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어머니라면 저는 가르칠 것 같아요. 누구를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그게 안 되지만 그거는 저는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가족은 서운하면 그만인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어떻게 했을 때 그거를 말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선물을 받았다거나 뭔가 할 때 본인이 뭔가를 줘야 될 때는 준다거나 본인의 그 돈을 써가지고 뭔가 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가 그러니까 공감이 어려우면 그거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지능이 어느 정도 되고 의사소통이 될 거니까 그걸 훈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는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람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돼.
갈 땐 반드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해. 그건 진짜 중증장애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많은 것 같아. 거의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공감을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어쨌거나 억지로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는 너한테 뭔가 먹을 거를 줬을 때는 엄마가 너한테 먹을 걸 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은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이 친구가 습관적으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의 진심이 어떻든 그게 기계적으로 나왔건 연습해서 나왔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랑 영혼을 나누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훈련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는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랑 살아야 되잖아. 엄마랑 계속 이 친구가 혼자 생을 다 할 때까지 엄마랑 살 수 없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사고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네요 진짜. 저 그 선배 어머님 중에 그 아드님 그거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엄마 생일에는 너의 돈에서 뭘 하나 사오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맨날 잘 하는 소리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신 거예요. 이 설명이 의미가 없다는 얘한테는 그냥 해 생일엔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왜 제 돈을 써야 돼요? 네 돈을 쓰는 거야. 이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엄마 생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생일이니까 뭐 꽃 한 송이만 사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외우는 좀 적게 하던지 의뢰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약속들 있잖아요. 뭐 장례식에 갈 때는 누가 이제 장례식에 갈 때는 검정색 옷을 입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선배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었던 것들을 이 친구한테 근데 의미까지 알려주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지거든요.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입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어머님이 이제 너무 이제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네이버에 쳐봐. 약간 이렇게 왜냐면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연습은 진짜 하면 네, 훈련을 훨씬 해야 좋겠네요.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 생활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들이야 뭐 너 네 맘 내 맘 알지 뭐 이렇게 해서 퉁칠 수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봐도 얘는 지적장애가 있다, 얘는 자폐가 있다 이러고 아는 것 같지만 그 자폐를 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새로운 다양해요. 세상이라고. 예를 들면 자폐를 다 알 수 없다. 만약에 맞아. 내가 100명의 자폐인을 알면 그냥 100명의 유행을 알 뿐이지 내가 자폐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게 그냥 정말 자폐의 특성, 발달장애 어떤 경계성 지능의 한 특성일 수 있다는 걸 그냥 좀 제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걱정을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는 게 또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엄마가 아파. 근데 우리 엄마 아프면 어떡하지의 걱정이 전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내 몸 아픈 게 아니니까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표현까지 못 가는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은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되게 늦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기다리고, 그나마 표현이 좋아졌을 때는 엄마 언제 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아빠한테 엄마 언제 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내가 막상 들어갔으면 좀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절대 반가워하지 맞아. 않아. 맞아. 그런데 얘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은 와 엄마 드디어 왔다, 엄마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지 안심하는 거거든. 아 엄마 왔다. 이제 그럼 막 얘는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아 엄마가 아프네 이건 아는데 엄마 아파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어떤 표현력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공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이 발달장애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지, 얘가 뭐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인심이 없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 마음속에
그래도 얘가 내 생각은 좀 해주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일부러 야 너 이거 나 하나 줘. 그래서 받는 거랑 이거 엄마 하나 하세요 해서 받는 거 되게 기분이 맞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심 기대를 자꾸 하시는 게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를 빨리 좀 놓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과일을 깎잖아요. 그럼 엄마 입에 아빠 입에 하나씩 막 넣어줘요. 때로는 나 안 먹고 싶은데 거의 패턴처럼 막 넣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얘가 음식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새 태클을 거는데 음식 욕심이 있는데 뭐가 막 먹다가 예를 들어 2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러면 아니야 많을 때부터도 자기가 그걸 많이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욕심 빨리 먹거나 아니면 자기 그릇에 굉장히 많이 덜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4명이니까 넌 이 정도만 먹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막 먹을 때는 얘랑 나랑 둘이 먹는데 2개가 남았어. 그럼 얘 하나 나 하나 먹으면 딱 좋겠는데 얘가 2개를 가져가 그럴 때 빨리. 진짜 그 빨라. 내가 아니야 너 하나 나 하나야. 그래서 일부러 얘 사실 얘 2개 먹으라고 해도 줘도 돼요. 되는데 일부러 같이 나가서 먹는데 엄마도 하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뭘로 하는지 아세요? 얘가 복숭아 좋아하는데 올해 처음 산 복숭아였어요. 복숭아 6개가 들어있는 팩이랑 애플망고 2개가 되는 팩이 이제 어떻게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 틀어놓으면 얘가 막 너무 먹을 것 같아서 얘 그 6개 중에 2개 정도는 얘를 먹으라고 하겠다. 그럼 4개를 먹을 때 또 얘 먹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얘 2개는 얘 눈에 잘 띄는 데 두고 다 감춰놨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신같이요. 복숭아 2개만 남기고 다 먹었고 그러니까 애플망고 2개 있던 걸 다 먹은 거야 혼자. 다 먹고 아니 빈통이 있어 애플망고가. 근데 흔적이 없어. 얘들 흔적을 언제 남기는데 까먹기도 힘든데? 까먹고 그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또 넣어놨어. 버려놨어. 완전 문제네. 문제네. 우리 딸도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왜냐면 그게 왜 흔히 먹는 과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쪽씩 우리 식구 나눠 먹으려고 한 게 있었는데 얘가 진짜 남 생각은 안 한 거지. 제가 다 먹은 거지.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아침부터 이걸로 화를 내면 되나 안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서 확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래도 좋게 말을 안 하고 너 이건 너무하지 이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 아빠도 먹어야 되고 엄마도 먹어야 되고 동생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먹는 건 아니야. 너가 많이 먹어도 3개는 먹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먹을 하나 3개는 적어도 남겨놨어.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말한 거 남겨놨어야지. 근데 얘가 이렇게 약간 쪼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그냥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자꾸 그냥 자꾸 그 생활이 생활 반복되면서 속에서. 그냥 익혀지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근데 잘해봐 배려해봐 이건 안 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뭐 과일을 깎을 때 하나는 줘. 뭐 과자를 먹을 때 하나는 뭐 누구를 줘.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좀 그 일종의 지령을 주고 그거가 지켜지는 상황을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만약 훈련을 했어.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은 과일을 먹을 때 그다음부터는 엄마 입에 먼저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게 처음에는 이제 훈련이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거 이렇게 받으면 되게 흐뭇하다. 그렇지. 응. 훈련 속에서 받은 거지만 그 아이의 의도가 어쨌거나 엎드려서 간에 이렇게 이 받는 나는 배려했다는 느낌이 들고 잘 키웠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매너를 하나 장착해놓으면 정말 이게 마음에서 우러난 매너가 아니라 그냥 패턴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밖에 나갔을 때도 좋은 피드백을 받아요. 어머 얘는 매너도 좋다. 문을 열어준다거나 과일을 누구를 먼저 한번 권하면 아주 이제 베스트하게. 우리 지연이 과일을 안 먹으니까 자기 먹기 싫은 과일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지연이가 과일 안 먹는 걸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깎아서 지연아 먹어 이러잖아. 그러면 포크를 갖다가 얼른 그거를 그 사람 입에다 넣어줘. 아우 지연아 아유 나까지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장애인인 걸 아는데 장애인인데 자기 안 배려를. 먹고 자기 입에 안 넣고 내 입에 먼저 넣어줬잖아. 걔 너무 과일 안 먹는 거 고마워하는 모르고. 거지. 그래서 아유 뭐 그거 알 필요 없잖아. 아유 생각 그래. 없나 봐요. 예, 지금 근데 아니, 얘도 이렇게. 그것도 훈련된다. 왜냐면 내가 그치, 그때 훈련이지.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또 좋은 피드백이 예. 오니까 그럼. 저희 딸은 그렇게 술을 따라. 빈자를 못 봐. 근데 약간 이게 자폐 특성이 약간 그런 패턴이 있죠. 강박 맞아, 같은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맞아. 딸이 한 번 봤나 봐요. 저희 시댁 가면 약간 음주 문화여가지고 어라? 비우니까 자꾸 누가 채우네?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얘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배려를 한 게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감동을 받잖아요. 어. 그래서 소연이 또 따르고 싶으니까 뭐 칭찬받잖아요. 빨리 드시라고. 응, 빨리 먹으라고. 계속. 그리고 이제 고기 먹을 땐 그렇게 아빠한테 청양고추를 계속 먹여.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훈련하면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경계성 지능이니까 잘될 훨씬 거예요. 빨리 네. 하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 아이들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령을 주시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추천드려요.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한번 배려를 이제 받아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좀 뿌듯할 것 같아. 그걸 아직 경험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뿌듯하실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로. 그러면. 그래, 아니 맞아요. 나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싫으면서도 흐뭇해.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배우지 못한 비장애 일반 아빠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와이프 아픈데도 꼭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있잖아, 이게 진리가 있어. 남편은 가르쳐서 안 돼. 근데 애들은 된다. 남편은 그냥 포기해야 돼. 그쵸, 남편은 그쵸. 포기하고. 아니, 우리가 그냥, 엄마가 아니니까. 애들은 돼. 애들은.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